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9월 들어서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졌어요. 여러분들도 갑작스런 쌀쌀한 날씨를 체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낮 최고 기온도 25도, 26도 정도인 것 같고, 아침 기온은 제가 살고 있는 천안 기준으로는 19도에서 21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온도가 갑작스럽게 많이 떨어지니까 진짜 이제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아침에 출근할 때는 긴팔 셔츠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구에 의한 계절의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리더십에 관한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3번째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던 책인데요. 도리스 컨스 구딘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36대 미국 대통령인 린든 존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분이 쓴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인데요. 특히 이분은 권력과 리더십 그리고 대통령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 책은 2018년 9월에 미국에서 출간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커넥팅 출판사에서 2020년 3월에 번역본으로 출간했습니다. 나온 지 6개월 정도 된 책인데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계발 그리고 리더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들고 왔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두꺼운 소위 벽돌책이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부록편을 제외하고서도 600페이지가 넘어요. 보통 이 정도 두꺼운 책들은 감히 시작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책은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의외로 술술 잘 읽힙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미국의 유명한 4명의 대통령에 대한 일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이야기라서 두꺼운 책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흐름이 끊기지 않고 한 번에 쭉 계속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9월 초에 읽기 시작해서 8일 만에 이 책을 다 읽었는데요. 하루 평균 100에서 120페이지 정도 새벽에 일어나서 읽었고, 책이 너무 좋아서 읽다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사건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8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지금 바로 이 시점,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현재 좌우가 나뉘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위기의 상황인데요. 정치적으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를 떠나서 이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여러분과 저 모두 일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필요한 정치적 리더십을 과거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이 슬기롭게 극복했던 그 상황들을 책을 통해서 경험해보면서 현재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례지만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참고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책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했던 대통령들의 리더십과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했던 사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책을 총 5회에 걸쳐서 리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5회로 할 건지는 이따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책인데요.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영어 원제는 Leadership in Turbulent Time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총 5회에 걸쳐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과 흐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책은 보시면은 이 책은 이렇게 4명의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명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에이브러햄 링컨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린든 존슨은 들어보셨던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네 분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대받고 있죠. 네. 두 번째, 혹시 이분 아시나요? 테디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리는 미국의 유명한 명문가인 루즈벨트 가문에서 처음 나온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고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사진 아시죠? 이 사진은 미국에 있는 마운틴 러시모어 메모리얼인데요. 4명의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조각상이 새겨져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첫 번째 이분이 미국의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죠. 네. 그리고 이분 아십니까? 누군지? 이분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16대 대통령 링컨이죠. 이분이 누굴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디라는 별명을 가진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바로 이 러시모어 산에 얼굴이 새겨질 정도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마운틴 러시모어 산을 잘 아실 겁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여기서 추격하는 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은 굉장히 재밌는 영화니까 이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부끄럽지만 이게 지금 이게 2002년이거든요. 2002년에 제가 미국에서 어학 연수하던 기간에 이 마운틴 러시모어 메모리얼에 친구와 같이 갔었습니다. 네, 이곳을 가본 사람들은 아는데요.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면 놓치기가 쉬운데 실제로 여기 가서 보면 여기 테디라고 불리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눈에 이렇게 안경이 씌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은 잘 모르는데 실제로 앞에 가서 보면 안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테디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진을 보시면은 테디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기에 새겨져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인물 중 한 명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도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둘 다 루즈벨트길래 이게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아들은 아니고 12촌간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12촌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 무식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네 번째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책의 저자 도리스를 보좌관으로 두었던 36대 린든 존슨 대통령입니다. 제 기억 속에는 이분은 제가 모르는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고서는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존 F 케네디 다 아시죠?
케네디가 미국의 35대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1963년에 암살을 당하잖아요. 영화 JFK를 보신 분들은 그 암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실 건데, 그때 35대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었을 때 린든 존슨이 바로 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암살당하게 되면서 헌법에 의해서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의 직책을 갖게 되죠. 보통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러닝 메이트라고 해서 대통령 후보자와 부통령 후보 둘을 이렇게 뽑잖아요. 어떤 경우든 부통령은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지만 우리가 부통령이 누군지는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데 린든 존슨이 JFK 시절에 부통령이었고, 그래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케네디가 암살당한 이후에 국가적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3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아무튼 이 네 분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진 책인데요. 오늘은 개괄적으로 이런 설명만 드릴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인물에 대해 한 편씩 영상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들의 리더십과 업적, 그리고 실현과 기회를 좀 더 뎁스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은 두껍지만 절대 지루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책의 구성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 책은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부, 2부, 3부 이렇게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부는 야망과 리더십의 자각이고요. 리더는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대통령, 즉 세계 최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권력의 절정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오르는 인물은 타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나 인격, 그리고 리더십 같은 무형의 가치들은 타고나는 것보다는 만들어진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이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책을 읽어보셔야겠죠. 상세한 이야기는 영상에서 언급하진 않을 거고요. 1부에서는 이 4명의 대통령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향, 그리고 그 영향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되는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한 변화가 관찰되는 장이 바로 1부입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 또는 자식의 행동을 보면 부모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책 역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인격 형성 과정을 비춰줍니다.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2부는 바로 역경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역경은 리더십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부, 2부, 3부 중에서 2부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시련과 위기를 겪습니다. 이들 4명의 대통령 역시 쉽지만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의 대처 자세와 능력, 그리고 그들의 판단에 따른 향후 결과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내적인 성숙과 신념의 크기를 2부에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이 이 4명 모두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위기를 헤쳐갑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고민보다는 육체를 사용해서 정신을 단련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 사례들이 이 책에서 나오거든요.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노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나태해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도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나는 더 열심히 나를 단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3부는 이 책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정점에 오르고서 진행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앞서 1부와 2부가 그들의 내공을 축적했던 단계라고 한다면 이 3부에서는 그 쌓았던 그 내공을 발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부도 아주 재밌습니다. 대통령이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성과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책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 사건들을 다룸으로써 독자들을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이브러함 링컨은 변혁적 리더십, 세어도어 루즈벨트는 위기관리,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회생의 리더십, 그리고 린든 존슨은 비전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4가지 리더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링컨은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링컨의 최고 업적은 남북전쟁에서 북부군의 승리를 이끌었고 그로 인해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이 건은 미국의 역사상 국민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링컨의 진정한 리더십과 설득 그리고 타협과 논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세어도어 루즈벨트는 그레이트 코일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미국의 탄광 파업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인데 미국에서는 아주 심각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사건인데 이 문제를 테디가 슬기롭게 극복을 합니다. 이 극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미국의 철도회사 연합이라고 하는 거대 독점 카르텔이 미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고질적인 카르텔의 문제를 보기 좋게 해결해냅니다. 즉, 테디는 반독점이라고 하는 단어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고요. 이 사건 이후로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독점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적 고민의 시작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어도어 루즈벨트가 미국에서 정말 유명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뉴딜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한 대통령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도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고 명명하면서 현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알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언급되는 이 뉴딜의 시작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는 1933년에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세계 경제공황이 1929년에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면 1933년 경제공황이 시작된 지 5년간 미국은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갈수록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을 제창하면서 국민들은 뉴딜을 통해 희망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국가의 통제권을 강화시켜서 이 힘든 공황을 극복하게 되는 전환기를 만들어내죠. 정말 멋진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네 번째, 린든 존슨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미국의 36대 대통령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린든 존슨 대통령 전에 있던 그 35대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인 존 F 케네디입니다.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미국은 완전한 혼란 속에 빠져들죠. 그래서 당시 부통령이던 린든 존슨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부통령에서 대통령 권한을 받게 됩니다. 마치 드라마 지정생존자 같은 이야기죠. 린든 존슨은 이 혼란을 슬기롭게 수습해내고 압도적인 지지로 3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는 미국 국내의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많이 이루어냅니다. 그가 만들어낸 정치적인 가장 큰 성과가 바로 흑인들의 투표권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흑인들은 노예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린든 존슨이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죠. 이렇게 1부부터 3부까지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마지막은 에필로그 형식을 빌려서 그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몇 페이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끝나죠. 네, 오늘은 간단히 이 책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는데요. 제 얘기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흥미롭게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4명의 위대한 대통령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졌습니다. 결국 희망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가슴이 벅찼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 영상은 링컨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